자식과 거리를 두어라. 자식에게 다 주지 마라. 이제는 이런 말들이 다이어트 상식처럼 다들 알고 있지만 막상 내 자식에게는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은 자식된 도리 한다고 매번 집에 오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고 부담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자식 오는 게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고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 자식은 안 그럴 거야.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노년의 부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집으로 찾아온 자식들과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우리는 자식들과 외식할 땐 항상 제일 좋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까지 왔으니 조금은 더 좋은 것 좀 먹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음식 주문을 하고 난 뒤 아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버지, 어머니는 맨날 맛있는 것만 드시러 다니시나 봐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지만 이런 말 한마디가 가슴에 얹히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평생을 아끼고 살면서 평소에는 비싸서 안 사 먹는 것들을 사 먹였더니 매번 부모가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며 사는 줄만 알았던 겁니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은근히 바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이젠 명절에만 보려고 합니다. 슬기님들, 부모 노릇하는 게 참으로 어렵지 않나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 손주들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이젠 자식이 밥 먹자 해도 제가 의사표현 정확히 하고 거절합니다. 요즘 자식들을 만나면 불편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이 남보다도 못한 관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023년 한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은퇴하면 누구랑 살 때 더 행복할까라는 주제로 조사한 결과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은 바로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결과는 다음에 있습니다. 자식과 살았던 노년의 행복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식이든 부모든 식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면 은퇴 부부끼리 살 때에 비해 삶의 만족도는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도 말은 못했지만 부모 자식 관계 때문에 속으로만 힘들어하고 누구한테 쉽게 털어놓지도 못했을까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 자식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면 뭘 얻으려고 자식 낳아 힘들게 키웠을까? 허무하기도 하고 허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년, 노년분들을 위한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인생 지혜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거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을 남이라 생각하자. 자식들은 부모 걱정을 절대 안 합니다. 자기네들 사는 게 더 바빠서 연락조차 하지 않죠. 근데 이게 요즘 일만은 아닌가 봅니다. 예전부터 이런 속담이 전해왔습니다.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을 주고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를 준다. 자녀들에게 기대하면 실망이 클 뿐입니다. 지들만 잘 살면 그게 잘하는 것이고 아무 연락이 없으면 편안하구나 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키웠는데 하면서 유난히 자식들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부모들은 나이가 들수록 나만 괴로워집니다. 생각하고 사셔야 마음 편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자식이 남 같으니 슬픕니다. 네, 하지만 품 안의 자식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 못되게 바라겠습니까? 성인이 돼서 부모한테 부담 안 주는 자식이 효자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남은 재산도 아껴서 자식 줄 생각을 접어두셔야 합니다. 재산 많은 부모들 밑에는 훗날 자식들 간의 원수가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형제끼리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자식들도 힘들어요. 험한 세상 살아남으려 경쟁 속에 사는 젊은이를 이해해야죠. 인생을 더 오래 산 우리가 이해하고 자식한테 정성을 다했던 것은 부모의 도리를 했던 것뿐이니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자신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 건강한 노후를 보내자고요. 그리고 자식이라 정을 뗄 수는 없지만 서로 적당한 거리를 지키면서 살면 됩니다. 옛날 부모 묘 옆에서 몇 년 동안 지켜주던 자식들 이야기들은 지금은 전설 속의 얘기일 뿐입니다. 건강할 때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면서 남은 여생 즐기십시오. 두 번째, 기념사진을 남겨놓자. 자녀를 독립시키는 엄마들은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사람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지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우울감과 공허함, 절망감입니다. 전체적인 특징으로는 밥맛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는가 하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제 어떡하지? 나는 이제 뭐하지? 허무함과 막막함의 눈물입니다. 특히나 빈둥지 증후군은 중년 여성의 경우 월경기와 함께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둥지 증후군, 우울증, 월경기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육아는 어떤 방식으로든 부모의 에너지와 열정, 경제적인 부분을 꾸준히 계속 투자하는 과정입니다. 그 투자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요. 이 사랑이 지나치거나 방향이 잘못되면 집착이나 강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빈둥지 증후군은 언제든지 발발 가능한 상태, 기회만 된다면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강박증 환자와 비슷해집니다.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24시간 내내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몰입하죠. 그 시간을 거쳐 학교에 가고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자식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진자리와 마른 자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20에서 25년 정도 지속되었고 긴 시간 동안 품에 끌어안고 있었기에 아이가 독립하고 떠나버리게 되면 빈 공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서늘하고 심장까지 비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빈둥지를 슬기롭게 이용하는 3가지 세리머니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빈둥지 기념 촬영을 해보세요. 저는 아이들의 독립 시점마다 반드시 기념 사진을 남깁니다. 아이가 취업했을 때, 독립했을 때, 결혼했을 때마다 가족 사진을 하나씩 찍어두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가족만의 세리머니입니다. 아이가 독립할 때 같이 찍는 사진은 아이에게는 떠난다는 걸, 부모에게는 보낼 준비가 됐다는 걸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떠나는 자녀에게 선물할 앨범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모도 사진 정리를 하면서 과거를 되새겨보세요. 심리학에서는 통합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신념이나 생각에 있어서 그 생각의 구성 요소들이 모순적이거나 갈등적이지 않고 의미 있게 서로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기능하는 것이지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모두 연결되어 이 과거가 나쁘지 않았어라고 하는 통합성의 개념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기억이 정리를 통해 기쁨으로 재구성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영화 버킷리스트에서는 2명의 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꼭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하나씩 성취해 나갑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버킷리스트를 만들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여행도 마음 떨릴 때 가야지 발이 떨릴 때는 못 갑니다. 아이들이 독립하는 그 시기가 정확하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독립은 건강한 분리의 과정입니다. 빈둥지를 슬기롭게 만드는 이 세 가지 세리머니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 고맙다고 말하자. 어떻게 하면 중년 이후의 자식들과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무엇을 제일 후회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개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로 이런 걸 손에 꼽습니다. 소소한 것에 너무 많은 걱정을 했던 것, 바깥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애랑 못 놀아준 것, 휴가 안 간 것, 사진 혹은 영상을 안 찍어 놓은 것, 책 자주 안 읽어준 것, 성장하는 순간에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것, 운동에 못 갔던 것, 이런 이야기들이지요. 이것만 보면 부모가 대단히 잘못한 것 같죠.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된 자녀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자식들과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20세 이상에서 60세까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인가요? 라는 물음에 상당수가 듣고 싶은 말보다 부모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게 아니라 먼저 자녀에게 직접 물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너는 성장 과정에 어떤 얘기가 듣고 싶었니? 지금은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니?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것을 원했던 거죠.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대가 원하는 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성장기일 때는 대개 목적을 가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성장이 끝나고 성인이 됐다는 건 이미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성인이 된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성장기에 어떤 얘기를 듣고 싶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성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잘 커줘서 고맙다. 잘 살아줘서 고맙다와 같은 말을 원했습니다. 더불어 자랑스럽다라는 말도 듣기를 원했습니다. 대부분의 중년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나이 들수록 그 무게가 무거워지지 덜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무게를 좀 나누어 보세요. 나눌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꼭 해야 하는 것만 하자는 거예요. 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분해서 좋아하는 것만 하세요. 맛있는 것만 먹어도 인생 죽을 때까지 다 먹지도 못해요. 좋아하는 것을 알고 만끽하고자 애쓰기로 해요. 중년이야말로 자기 돌봄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내 청춘과 피, 땀, 눈물, 골수까지 바쳐 아이를 키웠고 이 사회에 헌신했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써왔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정작 빠져 있는 건 바로 나였습니다. 다 이루었는데 내가 빠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돌봄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원칙은 내가 우선이에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남을 제치고 나만 돌본다면 이기적이겠지만 나를 돌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환대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환대해야 비로소 타인도 환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돌보고 돌봄의 우선순위에 나 자신을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게 변하는 것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색하고 불편해진 것을 체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때는 가족과의 시간이 행복의 근원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삶이 달라져 가면서 그런 순간들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서 오는 감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 모든 노력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가족 간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받아들이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간에도 개인의 공간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기님들 자식들 키워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여생은 자식은 일단 뒤로 하고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슬기님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의 지혜를 꼭 마음에 새겨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노후에 빛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노후 생활이었습니다.